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초등학교 3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사용해서 템플릿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앞으로 사용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템플릿을 만드는 강좌이기 때문에 방법을 꼭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셋 폴더 안에는 기본 형상과 속성 문자를 사용한 템플릿 외곽 형상과 표제랑 객체까지 작성된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앞에 객체 작성하고 표제랑 작성하는 거 내용은 다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을 사용해서 중간부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작성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교재를 참고해서 형상까지도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중간 단계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 파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드를 실행해 주시고요. 샘플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실행해서 본인 저장한 경로란의 템플릿 파일을 열어주세요. 교재는 5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객체까지 캐드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되신 분들은 교재에서는 이제 XY 그리드라고 하는 기능을 바로 사용을 했는데요. 넘어가고 도면 특성에 대한 거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교재를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영상을 참고해서 단계를 진행해 주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면 특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을 할게요. 기능을 실행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특수한 블록을 삽입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일렉트리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블록이 삽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삽입을 해야겠죠. 그럼 도면 특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특성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특성 설명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미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열려있는 도면 있죠. 그러니까 이 도면에 대한 특성을 세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얘기하면 템플릿, 지금 템플릿을 만드는 단계죠. 그 템플릿의 특성 값을 먼저 세팅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한 태그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 와이어 번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먼저 세팅을 좀 바꿔 볼게요. 테이블 형식으로 한번 바꿔 볼 거고요. 설정에 가시면 접점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O 접점, NC 접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ABC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BC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사용되지 않은 하위 접점들도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을 키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도면 형식 쪽이고요. 형식 참조 부분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옵션이 저랑 다르신 분들은 XY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 XY 그리드는 그리드 영역, 얘네들을 이제 레퍼런스 정보로 읽어오겠다, 그런 옵션을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피처에 대한 축척은 1로 바꿔줄게요. 세팅이 완료되신 분들은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XY 그리드라고 하는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 밑에 보시면 XY 그리드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이제 원점부터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점은 내가 선택을 하겠다. 구석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떠한 구석점이냐? 안쪽 구석점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좌측 상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기능이 실행될 때 그리드를 작성할 때 이제 이 원점으로부터 우측 방향 그리고 아랫 방향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원점은 좌측 상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 같은 경우에는 교지를 참고해가지고 넣어주세요. 교재 동일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41.25 그 밑에는 28.95다. 가로, 세로에 대한 순서대로 레퍼런스를 읽어올 거고요. 부분자는 중간 바를 넣으셔도 되고 슬래시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중간 바로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수평한 그리드에는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한 그리드에는 A부터 증분되는 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XY 그리드에 대한 레이블을 삽입을 할 건데 10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리드가 이렇게 작성이 돼요. 불필요한 객체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객체 정리가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과 하단 영역 동일하게 그리드를 넣기 위해서 미러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일반 CAD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기능을 사용해서 작성한 객체를 블럭화 시킬 거예요. 그럼 블럭을 하겠다. 객체는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원점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내해드렸던 강좌를 생각해 보시면 레이블 파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블럭 파일에 대한 이름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저희는 사전에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져온 레이블 파일이 있겠죠. 레이블 파일을 들어가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블럭은 타이틀 언더바 A3다. 이 블럭 안에 있는 속성 값들을 읽어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새로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블럭 파일에 대한 이름으로 동일하게 매핑을 할게요. 블럭까지 작업이 완료되신 분들은 리본 메뉴의 프로젝트에 넘어와 주시면 제목 블럭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드, 이 영역에 대한 건 설정을 했고 얘에 대한 매핑을 하기 위해서 제목 블록 설정 실행을 하겠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에 대한 차이는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블록화를 먼저 시켰고 기존에 복사해온 WDT라고 하는 레이블 파일이 있기 때문에 방법 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져온 파일이 있기 때문에 편집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일단 열려있는 거는 닫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교재랑 비교해 보신 다음에 혹시나 매핑된 값이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설명에 해당하는 회사명이라고 하는 값은 표절 안에 들어가는 컴퍼니라고 하는 속성이랑 매핑이 된다.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 PROJ라고 하는 속성 문자랑 매핑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부가적으로 도면에 해당하는 값 들어가 주시면 도면에 대한 설명값 어떠한 값이랑 매핑을 할 건지 다른 값들을 매핑하실 수도 있겠죠. 만들게 되면 본 강좌에서는 이제 시트랑 최대 시트 수까지는 매핑을 했습니다. 혹시나 매핑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교재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를 참고해서 속성을 올바르게 매핑을 해주시고요. 완료되신 분들은 확인을 눌러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매핑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WDT 파일이었는데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시로 하나만 잠깐 바꾸겠습니다.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요거는 영상만 참고해 주세요. 편집을 하겠다. 난 다른 값으로 매핑을 하겠다. 승인자에 해당하는 값을 원래라면 이제 APPR이라고 하는 속성 문자랑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제로
다른 값이랑 매핑을 해볼게요. 컴퍼니다. 그리고 레이블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컴퍼니로 매핑이 되겠죠. 레이블 파일이나 아니면 본인이 표제란에 어떠한 값을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매핑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해당 값은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완료되면 템플릿 작성은 끝나요. 원래 부가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이어 유형 같은 경우도 미리 세팅을 해놔서 이 템플릿으로 실행할 때에는 제목 블록은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 그리드 영역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사용하는 와이어 유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제공할 수 있는지 세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와이어 유형까지는 세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인 그리드랑 속성 문자까지만 매핑을 했어요. 완료되신 분들은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셔야겠죠. 아이콘 메뉴를 실행해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확장해 주시면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edu 템플릿 이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렉트리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한 템플릿을 검토하는 간단한 방법은 새 도면을 작성해서 이제 속성이 정상적으로 매핑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좌에서 이제 본인이 만든 템플릿 있죠. 그 템플릿을 사용해서 새 도면을 작성해서 템플릿에 이제 속성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